이 프로그램은 인기 팟캐스트 아말감의 미방송분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지난주 회차를 들어보니까 이 민들레가 자꾸 약쟁이의 의견을 잘 따라가. 약쟁이가 뭐 얘기하는 거 하고 뭐 자기도 그 얘기했다고 하고 막 노트에다 이렇게 적으면서 막 원래 내 생각이었다니까. 원래 내 생각. 그리고 리플리컨트에게 인간의 지위를 줘야 되냐 그 이슈에서도 아무 생각 안 하겠다. 얘가 수명 이야기를 약쟁이가 끝내니까 맞다 수명이다 하면서 막 따라가고 종교적인 개념이 있는 것 자체가 유한성을 생각한다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은근히 민들레의 속마음이 드러났죠? 방송에서? 원래 처음부터 주장했던 건데. 예전 회식 때 끝나지 않는 토크를 하셨잖아요, 두 분이서. 그때는 어땠는데요? 그때는 뭐 이런 여기서 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다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얘가 약쟁이 옆에 앉아서 지난주에 원래 있던 홀린 거야. 의견을 원래 있던 의견을 영혼이 확인한 거지. 애니메이션으로 쑥 빠져나가는 거 효과 나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과연 사랑의 스튜디오가 될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회차 1부에서 하던 얘기 이어서 리플리컨트에게 그 인간의 지위를 줘야 되느냐 근데 안 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저기다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을 해야 되고 출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한정된 수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의식이 있어야 된다. 자의식이 있고 세 가지죠. 엔드 또 있어. 추가해놨네. 또 있어. 아니 그 당연한 거를 빼버리니까 당연한 거를 다시 확인하자면 기본적으로 공포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죄의식을 가질 줄 알아야 돼. 죽음에 대한 공포인가요? 아니면 여러 면에서 그런 거는 다 통합해서 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저는 당연히 유한성에 대한 개념도 자의식이라고 봤지. 유한성은 자기가 아니지. 인식을 하든 못하든 아니지. 생물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죽는다는 걸 알면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유한성이 있는 것과 별개로 자의식에 속하는 영역인 거잖아. 그러니까 전부 그 자의식을 크게 말한다면 유한성, 공포심, 죄의식 이런 모든 걸 유한성이 자의식에 들어가? 그렇죠. 유한성을 인지하고 있느냐가. 그러니까 그거는 인지가 자의식인 거지. 유한성이 자의식이 아니지. 동물도 유한하지만 본인이 이제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지라는 부분이 자의식인 거지. 그렇죠. 유한성 그 자체가 자의식은 아니지. 그 이 작가님이 말하는 것처럼 자의식 개념을 넓게 잡았잖아요. 뭐 공포심, 죄의식 같은 걸 그렇게 넓게 잡으면은 들어가고 디테일하게 나누면 또 나눌 수 있고. 자의식이 있어야 공포를 느끼지 않을까? 뭐 본능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네.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인간만의 조건이 아닌 거지. 동물도 공포심을 느끼니까. 그 인간만의 조건을 여러 개 지금 몇 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만의 조건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인간만의 조건을. 공포심 중에는 나에 대한 공포도 있고 뭐 나의 뭐 생존에 관한 공포심도 있지만 또 잃기 싫어하는 것에 대한 공포심도 있잖아요. 그런 걸 포함해서 인간의 공포가 좀 더 세밀하죠. 넓고. 죄의식이라는 개념도 있고. 포인트만 얘기하면 자의식, 그다음에 유한성, 그다음에 출산. 죄의식 공포. 죄의식도 자의식이 있어야 죄의식을 느끼는 거잖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지키고 싶어하는 것을 잃었을 때도 공포와 동시에 죄의식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의식의 범위. 자의식 되게. 그래서. 저기는 약쟁이는. 저는 이거 지난 회에 제 얘기를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들어. 녹음한 사람도 안 들으니 누가 들어주겠어. 이거 36번 누가 들은 거야. 얘가 다 들었나 봐. 신기하네. 누가 들어준 거야. 신기하네. 그냥 지난번에도 제가 그냥 거들다가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수면 연장의 의지가 있으니까 이제 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영화만으로 봤을 때는 리플리컨트와 인간의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가 않는 게 이 영화의 주제를 크게 인간성이라고 나눈다면 그 인간성이라는 게 과연 진짜 인간성이라는 게 뭔가라고 봤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성, 그러니까 여기서 일컫는 인간성이 좀 이상적인 인간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인간성이라는 건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영화에서 주제로 보통 인용할 때는 긍정적인 인간성을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욕망할 때도 인간적인 욕망하는 걸 붙이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것도 인간의 속성인 건데
그냥 추구하는 인간성 어쩌고 할 때는 항상 선의, 정직, 자기 희생 이런 식으로 고차원적이고 그런 것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이 영화에서는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두 존재 간에. 왜냐면 이 K가 훌륭한 존재여서이기도 하지만 K뿐만 아니라 다른 리플리컨트들도 자기 희생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집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본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르게 봤던 게 또 K가 조이를 샀잖아요. 애초에. 샀으니까 집에 그걸 설치해서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심심했던 거예요. 심심하다는 걸 느끼는 리플리컨트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유희라는 거를 또 필요로 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인간의 속성 중에는 동물과 구분되는 속성에는 유희도 있어요. 동물들도 많은 유의를 하는 것으로 이미 유의는 하지만 그 유의라는 게 그런 본능적인 유의가 아니라 이제 왜 우리 그냥 옛날에 저 기억 정확히는 안 나는데 도덕책에서 배웠을 때 인간의 4가지 뭐 이런 거 할 때 그냥 유희의 존재, 사회적 존재 뭐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숙연해지네. 그래서 맥을 잘 짚었어. 어제는 네. 지난주에 맥을 탁탁 끊더니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 영화에서는 크게 레플리컨트와 인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위를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의 지위를 줘야 된다. 리플리컨트들에게 네, 네. 뭐 출산을 못 하더라도 얘는 안 줘야 된다. 그 모든 기능이 다 있다면 다 있다면 그 결국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없는 거지. 특수한 한 가지 케이스가 나타난 거지. 배척하는 기적처럼. 거 아닌가요? 배척하는 거? 뭘 배척해요? 그들은 인간으로 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근데 이게 그러고 지금 싶은 거야 지금. 일단은 존재 자체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리플리컨트라는 거 자체가. 노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동차를 그렇죠. 만들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네. 권리를 주장하면 내가 가고 싶다는 대로 가겠다. 이거잖아요. 출산은 보편적인 걔네들의 요소가 아니야. 출산하는 리플리컨트가 있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결국에는 보편화 되겠죠. 나중에 시대가 될지 안 될지 버전업이 모르는 된다면. 거잖아. 지금만 그러니까 지금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캐치하면은 안 되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뭐 그러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원래 다른 쪽은 원래스는 그걸 만들고 싶어하고 음. 정부 쪽에서는 그걸 막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뒀으니까 인간의 지위를 얻을 가능성을 펼친 거죠. 마지막에 아니 그래서 알려졌으니 인간의 지위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시점에 앞으로 49년에 줄 것이다. 앞으로 주자. 앞으로 주자. 앞으로 그러니까 주자. 그 조건은 출산이 일반화된다면 얘네들한테 앞으로 일반화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일반화되지 않는다면 그럼 주지 못하네. 그냥 만든 거라면. 그러니까. 저는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본인들이 인격이 있고 느끼기 때문에 왜 우리도 동물복지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 동물복지 얘기할 때도 동물들이 어쨌든 괴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정확히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근데 여기서 그 하나 짚을 거는 인간의 지위를 줘야 된다는 거는 단순히 얘네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복지를 챙겨준다의 수준을 넘어서서 불구덩이 속에 그 둘이 있을 때 종을 가리지 않고 먼저 구할 수 있는 개체를 먼저 구한다. 만약에 그게 개와 사람이라면 아무리 개의 복지나 그런 거를 존중한다 하더라도 사람부터 구할 거 아니야. 사람이 더 멀리 있어도. 근데 그게 아니고 개에게 인간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거는 개가 가까이 있으면 개부터 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네, 저는 왜냐하면 인간답지 못한 인간은 더 많고. 설명 좋았네요. 방청객 잘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했어요. 네, 인간답지 못한 인간이 더 많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례가 있었을 때 실제로 사회 악인 인간이 있고 뭐 리플리컨트는 어쨌든 본인들의 그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회 발전에 어떤 게 사실은 더 도움이 될까 생각해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네, 아니 물론 근데 이거를 인간으로 인간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을 때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정말로 이 존재를 수단으로만 쓰고 싶었다면 생각하는 기능을 넣지 말았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야 인간이 그러니까, 편했었을 거야. 지시를 할 그렇죠. 때. 더 편해지려고. 그러니까 그냥 정보만 처리해서 하는 생각하는 기능과 느끼거나 이제 자의식이 생기고 뭐 이거는 다른 거니까 그런 것까지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거의 DNA까지 나오는 그냥 인간이랑 똑같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사람들이 기능적으로만 그거를 설계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애초에 그 존재 자체가 저 정리 좀 해줘.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편집해야 돼? 사실은 이게 제가 결론을 저는 이제 내야 되겠다. 이제 그냥 그 사람 지위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힘든 문제긴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드니빌레브 자체도 이거를 제시를 했을 뿐이지 본인이 결론 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약간의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그렇죠. 인간의 지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네. 나는 지지한다. 네. 그리고 얘는 아니다. 아직 아니다. 안 된다. 아직 아니다. 근데 너희들이 아니 너가 이 영화를 재밌게 보고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봤으면서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크게 분노하면서 내가 의견이 뭐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영화가 말하는 바가 뭐야? 인간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는 다른 그 모든 요소가 아니라 인간보다 인간다운 행동을 해느냐 마느냐가 인간이다 아니다를 결정한다라는 걸 주제로 만든 영화잖아.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나중에 봐. 그런데 얘한테 인간의 지위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따지는데 얘 행동이 아니라 인간보다 인간다움을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주변 요소를 자꾸 가지고 와서 얘 인간이 아니다. 인간의 지위를 줄 수 없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한다면은 이 영화에 크게 감명받지 못한 것이다. 아니죠. 감명은 받을 대로 받고 예를 들어 이상한 나라 앨리스나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그 이상한 나라의 애벌레 그리고 매트릭스의 오라클이 주인공이 하는 대사 중에 아직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 입장이에요. 아직은 아니고 곧 될 것이다. 곧 되는 이유가 출산을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걔가 이제 K가 점점 공포심이란 것도 갖고 점점 인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데커드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도 갖고. K가 공포심을 보인 적이 있었나? 그냥 절망을 했던 적은 있지. 그냥 절망도 뭐 공포의 일종이라고 친다면. 네, 그 아직은이라는 게 2049 시점인 거죠. 그리고 데커드를 구하려는 그런 좀 자기 희생적인 면모도 보이고 점점 인간화되는 걸 그 과정을 보여준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절대 아니다가 아니라 마치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성숙하듯이 네오가 성숙하듯이 그러니까 가능성을 제시한다.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근거로 출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생물적인 어떤 요소, 닮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전제를 딱 한 개를 지어버린 거 아니야. 인간 몇 가지 요소 중에 얘가 그런 요소가 있는 거와 없는 거, 어떤 형태를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는 관계없이 다만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그러면 얘는 인간이다가 아니라 그거 할 수 있고 플러스 임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 거잖아. 근데 이 영화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인간다운 행위를 한다면 그게 인간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말하기도 하지만 그 영화에서 2049 전에는 리플리컨트들이 인간다운 면을 보여주지 않는데 이번 편에서는 그 출산 가능성을 그 제시함으로써 전에도 인간다움을 보여주지. 물론 이제 블레이드 원편에서는 그러죠. 보여주고 그래서 거기서는 출산이라는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 기애들이 이렇게 수명도 4년으로 제한돼 있고 하지만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서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 이것이 인간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그렇죠. 던지는 그 거잖아. 원편에서는 그걸 이제 질문을 던진 거고 이 정도면 인간이지 않아라는 걸 그리고 던진 그런 거고. 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논쟁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은 데커드가 일부의 데커드가 인간이냐 인간이 아니냐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다. 왜? 데커드는 인간이든 아니든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선택을 해서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했기 때문에 걔는 그냥 인간의 지위가 있는 걸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 우리 팬들은. 그래서 얘가 실제로 리플리컨트이든 인간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간다운 행위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 학회 온 것 같아 이거. 그런 의도에서 그 기계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예를 들어 불구덩이에서 사람을 구하든가 그런 기계는 뭐 지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프로그래밍 해버린다고 해서 그래서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기계한테 인간지위를 안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물론 이제 구하는 기계는 자의식으로 있는 게 아니지. 자의식으로 선택한 거지만 자의식이 있으려면 내가 너 가서 구해 했는데 어떤 땐 거부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번 편은 K가 자의식으로 선택해서 뭐 희생도 하고 하는데 그 점에서 전편에서도 하지.
누가? 리플리컨트가 스스로 결정해서 행위를 그러니까요. 한단 말이야. 데커드를 안 죽이잖아 옥상에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리플리컨트가 그 자기가 선택해서 판단을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저는 지금도 가능할 거라고. 예를 들어 뭐 알파고 제로였나? 라든가 그런 설정으로만 인간의 지위를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근데 제안을 좀 그냥 둔 거였어요.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두 분이 각자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영화에서 봤을 때라는 영화에서 봤을 때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 이분은 작가님은 성향을 말하는 거고 이분은 그냥 본인의 이제 성향. 아니 그냥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알파고에도 뭐 그런 정도의 자의식이 있을 것이다. 그건 자의식이라고 하지 않아. 알파고에게 너 여기다가 바둑을 어디다 놓을래? 하면 자기가 막 생각해서 난 여기다 두겠어 라고 하는 건 자의식이 아니야. 바둑을 해봐 했는데 나 바둑 하기 싫은데 이게 자의식인 거지. 혹은 바둑 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자기가 바둑을 둔다거나 혹은 바둑이 아닌 장기를 갑자기 한다거나 이게 자의식인 거지. 거기서 난 여기다 놓을래 욕판에다 놓을래 사람을 누구부터 구할까 이게 자의식이 아니라고. 근데 지난 편에서도 이자카야님이 말했듯이 그 인간도 그 하나의 전기회로 신호라고 본다면은 데커드건, K건 얘네들이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그 수준까지 갔을 때 인간의 지위로 인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봐서 그게 뭐 이 실체가 있든 없든 프로그램상에 그래서 이제 저는 제안을 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이야기가 돌아오면 아무리 얘네들이 자의식이 있더라도 인간이 가진 몇몇의 요소 다른 요소들 출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갖지 못한다면 인간을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죠. 이 존재를 인간으로 우리가 대우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중요 요소는 자의식이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자의식도 당연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지금 말하는 자의식을 휴대폰에 심었을 경우 휴대폰을 인간으로 인정해야 되는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런 질문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렇다면 인간의 형태를 안 띄웠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리고 제로이치랑 똑같은 문제인데 그 질문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나는 그런 존재도 인간의 지위를 줘야 된다. 휴대폰도 인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 사실 지구의 지배종은 계속 바뀌어왔잖아. 앞으로의 지구의 지배종은 인간이 아닐 것 같아. 앞으로의 지배종은 AI가 우리 자리를 밀어내고 차지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 인간 AI는 생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항상 그 지배종들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에 있던 지배종들이 새로 올라오는 세력을 항상 인정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왜 저게 가치가 없다. 쟤네는 존중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빨리 AI가 올라와서 이 세계의 체제가 전복이 되고 지금 바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다시 리셋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여튼 뭐 저는 그런 정도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 편 들을래? 얘는 내 편이었어. 나도 인간의 지위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렇지. 잃을 게 없어. 걔네들한테 인간의 지위를 주더라도 잃을 게 없어. 같은 인간들한테 괴롭힘 당하겠는데. 아무튼 너무 이게 열이 올랐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쩌면 인류를 보존하는 데서는 저런 입장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 민들레님의 입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도 그래서 복제인간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개발을 아예 법적으로 금지하고 기득권 아닌가요? 있으니까. 종족의 체제 유지? 뭐 일종의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뭐 종교적인 관점이나 생명 뭐 윤리나 이런 핑계로 일단 금지하고 있으니까 동물은 복제해보게 하는데 사람은 뭐 줄기세포 단계에서 멈추는 거니까. 그런 저 전문 용어 나오면 또 우리 이해 못해. 줄기세포라니. 아니 참나 자기 그 업계에 계신다고. 업계 얘기 갖고 나오지 마. 그럼 나 꽃 얘기할 거야. 더 보충할 말 있어요? 휴대폰으로 마무리 짓죠. 휴대폰도 이제 나 휴대폰하고 섹스할 거야. 정신적으로 나중에 화학작용으로 머리에다 진짜로 할 것 같아. 근데 그거 다가오지 않았나? 뭐 VR 때문에 이미 그것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소리가 출연하는 그 JTBC 전체 관람가에서 개봉한 첫 번째 단편 영화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이버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무너지는 세계.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현실에서의 그 육체적인 관계가 이제 정신적으로 가도 그것도 섹스로 볼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사회가 어떻게 합의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섹스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캐릭터 이제 너의 성기는 퇴화할 건데
안 쓰면 퇴화한다며. 그럼 나중에 육체적으로만 섹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섹스를 할 수가 없잖아. 그쵸. 퇴화돼서. 그런 건 안타까워요. 그거. 아유, 저 우리 또 여자분도 계신데 이거 참. 그래서 성인이니까. 아니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퇴화한 만약에- 걸?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뇌에다가 그런 중추의 자극만 줘서 그걸 느끼게 한다면 뭐 그게 쾌락이 느껴서 즐거우면 그게 또 다일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꼭 행위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영양소는 뭐 캡슐이나 이런 걸로 제공을 하고 그 맛이나 이런 거는 USB를 여기다 딱 꽂아서 난 무슨 맛 무슨 맛. 그게 매트릭스 얘기한 거 그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고기가 써먹고 매트릭스. 와 진짜 맛있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벌써 반이 갔어. 이 한 가지 했는데 존나 많이. 어떤 것부터 할까? 앞에 거 자를까? 조는 약쟁이 말대로라면은 메모리 메이커의 큰 그림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다 한 거잖아요. 뭐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자의식이 있다며. 네. 큰 그림에 의해서 네,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했어. 근데도 자의식이 있는 거잖아. 네. 의도된 대로 했는데 자의식이 있는 건가요? 아니 이 사람만 심은 게 아니. 제 그러니까 생각에는- 이 사람한테는 100%잖아. 아니 이 사람한테는 심었는데 이 사람한테 심어서 여기까지 간 사람은 이 사람 하나잖아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한테 다 심었어요. 그 자의식으로 다 발동해서 중간 단계에서 이럴 수가 하고 반란군이 된 사람도 있고 뭐 아니 나는 좀 더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싶고 막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거죠. 예. 그러면 한 명쯤은 걸리겠지. 기억을 안 심고 100만 명 리플리컨트 쭉 풀어놨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버지를 길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 확률을 메모리 그러면 메- 얘 행동이 어느 정도 조작이 들어간 거잖아. 예, 그렇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자의식이다. 그럼요. 그거는 이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약간 뭐 세뇌까지는 아니지만 왜 사람이 세뇌를 100% 당하지 않고 중간 단계에서 왜 우리 어렸을 때 공산당은 싫어요. 싫어요. 이거 했다고 해서 이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이게 아닌데 보통 생각하는 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100%다 반대로 생각해. 어르신들은 또 아, 여기 4명 있잖아. 4명 공산당 싫어 좋아. 씨발, 네 말이 맞다. 하여튼 그랬어. 뭐 어떻게 생각해 그럼? 100% 조작이라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얘는 그건 자의식이 그게 있는 아니라 거다. 자식이 아무리 있는데 의도된 대로 얘가 행동을 했어도 자의식이 있고 의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제를 의도를 네. 하고 걔한테 그걸 심어놓은 거야. 그 기억을. 네. 이런 네가 해리슨 포드랑 내를 만나게 해줘라 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 기억을 심어놨어. 그래서 결국엔 걔가 그렇게 했어. 똑같은 그 기억을 심은 기대라고 심은 나머지 500명의 리플리컨트들은 그 일을 안 했는데 얘는 했어. 그럼 얘의 그 행동은 자의식을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 전제를 깔고 보자면 전제를 인정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사람도 자의식이 있다고는 하지만 의도대로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좀 조작한다든가. 뭐가? 뭔 소리? 좀 비슷한 얘기인데 뭐 아까 말한 세뇌라든가 주입에 의해서 사회 교육에 예, 교육한 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되기도 뭐 도덕관념이라든지 하잖아요. 뭐 자기 일생을 아니면 자기 환경에 따라서 자의식이 있어도 그 영향을 받으니까 뭐 그냥 전제가 그러면 그 맞다면. 환경을 조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도? 그 어릴 적에 그 기억으로 약간의 오씨 나도 그럼 이렇게 갈래. 저도 동의합니다. 내가 애초에 그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중간에 편집으로 싹 잘라야지. 그럼 오늘 새로운 주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러브. 거기 러브 나오잖아요. 러브. 월레스의 오른팔 러브가 2번 울어요. 그죠? 동료 리플리컨트 신제품이 죽을 때. 태어난 거랑 죽음. 여기서 러브라는 게 사랑에 대한 단어인가요? 아니 캐릭터 이름. 캐릭터를 지칭하는 거예요. 리플리컨트를 생산하는 회사의 행동대장? 실질적인 빌런, 최고 빌런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국장 죽일 때 울고. 여기서 러브는 왜 우나요? 왜 웁니까? 뜬금없이. 그 러브가 대단히 싸움도 잘하고 하잖아요. 그 업그레이드된 리플리컨트인데 걔 또 업그레이드 됐어? 그러니까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애들보다. 근데 거기서 조금 재밌는 설정이 원래는 이 K가 인간들한테 약간 무시받잖아요 초반에. 그렇죠. 근데
이 러브는 리플리컨트임에도 음. 인간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게 것처럼 보이죠. 그 프론트 데스크 거기 직원은 인간이잖아요. 네, 네. 근데 걔보다 상사잖아. 그러니까 인간보다 리플리컨트가 위에 있는 구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아이러니인데 그 리플리컨트가 무시받는 시대에 상사로 있는. 근데 이제 우는 이유는 저는 그 탄생의 순간도 봤고 그 리플리컨트가 죽는 순간도 봤고 거기서 조금 인간다움을 갖는 것 같아요. 이 러브는 아주 차가운 킬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약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쵸. 그거를 이제 억제하죠. 냉혈한은 아니다. 냉혈한인데 완전히 그 감정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민들레님의 논리로 가면 인간은 아니다 이거잖아요. 아니 그 원래 여기 있는 애들 다 인간 아니야? 원래부터 인간이 아니야. 인간 아니야. 얘는 이제 그러니까. 데커드도 빨리 폐기해야 돼. 얘 입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무원이지. 인간적인 감정도 갖고 있지만 인간은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리플리컨트로 전제가 나오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초반에 울 때는 그렇게 봤고요. 그냥 인간의 감정을 느낀. 근데 국장 죽일 때는 좀 어려워요. 그 감정 이해하는 게. 왜 우나 싶어요. 그렇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자님? 그건 같은 여성으로서 어떻게? 아니 같은 여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냥 제 생각에는 그 국장 죽일 때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러브는 애초에 만들어진 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월레스의 하수인으로 다 처리를 해주는 그런 걸로 만들어진 리플리컨트인데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아무리 이런 일을 하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그 국장을 죽일 때 이 국장을 죽인다는 행위가 자기한테 지금 주어진 일이긴 해야 되지만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 네, 그래서 해내야 되는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해야만 했을 때 그런 갈등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순종적인 존재로 지금 넥서스 8이라고 봐야 되나? 이거는 새로운 9이야, 그건가요? 저기가. 9이에요? 저기 K가 9이야. 9이에요. 그러면 지금 순종적인 존재로 새로 지금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순종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다들 그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지만 난 가서 거짓말 할 거야 뭐 이렇게 대사가 있잖아요. 나 오늘 네가 반항해서 내가 우발적으로 죽인 걸로 거짓말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이거든요. 약간 그런 뉘앙스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순종적인 존재긴 하지만 윗사람한테 거짓말로 내 업적을 과시를 하고 아니면 내 실수를 이렇게 숨길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눈물의 의미는 본인 자의식에 좀 반하는 그거. 반할 때 자기 자의식에 반할 때. 네, 근데 사람들이 원래 타락을 할 때 처음엔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부터 쉽다. 예,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그게 없어지는 건데 러브는 아직까지는 그게 있는 거죠. 양심이 있고 그런 게 있는 상태죠. 비슷한 내용인 거지 둘이. 아닌가? 아니. 너무 무거운 주제에 나는 여긴 어디 나는 누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나는 그 러브의 눈물이 좀 비슷한 건데 자기 자의식이 발현될 때 나오는 눈물이라고 봐서 자의식이 발현될 때 오히려 그러니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거나 어떤 자기 감정을 느낄 때 비슷한 거네. 어이씨. 같은 따라하는 것 얘기 같은데.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신제품 리플리컨트가 살해당할 때 우는 거는 이제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지.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울었고. 그러니까 자의식이 있는 거지. 가서 국장을 죽일 때는 국장을 죽이면 안 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인간을 죽이면 안 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자기의 의지대로 국장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걸 실행하잖아. 그때 눈물이 나는 건데 왜 그러냐면 국장이 그 아기를 죽였다고 그랬어. 자기 동족 처음에 제거된 신제품 리플리컨트도 자기 동족 아기 자기 동족 그걸 보고도 너는 역사의 혁명이 일어나려는 시점 앞에서 죽이는 것밖에 할 줄 모르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게 아마 그 자기 감정의 표현이 아닐까. 그러니까 동족에 대한 동질감 뭐 이런 거가 좀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왜 조우는 그렇게 쉽게 죽이는 거지? 또 뭐가 안 통하네. 왜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만 적군을 죽일 때는 또 모르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또. 여튼 저는 그래서 이 자의식을 러브도 가지고 있다. 가지고 그쵸. 있죠. 라고 그 눈물이 알려주는 거 아닌가.
하지만 러브가 갖고 있는 자의식은 자기의 의무나 책임을 벗어 던질 정도까지는 안 돼. 약한 자의식이 그렇죠. 아닌가. 의무는 회장한테 복종하는 게 의무니까. 죄책감 정도 느끼는 정도. 죄책감이 인간의 조건이 아니네. 아니지. 인간의 조건이지. 그것도 아니, 이제 다 갖추진 거짓말 하지 마. 못했지만 그것도 인간의 조건이지. 죄책감이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나 같은 사람도 사이코패스 있는데. 같은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영화에 관해서는 나는 할 얘기는 다 했는데 뭐 특별히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주제를 던져 보시지요. 준비해온 그 얘기 안 해요? 그 뭐 기억 괜찮은 장면? 괜찮았던 장면 한번 얘기해봐요. 저는 그 기억 만드는 장면, 그 메이커가 메모리 메이커가 그거 보면은 기계가 약간 DSLR 같은 나도 느낌의 맞죠. DSLR을 막 렌즈를 자꾸 돌려. 거기에 살짝 뭐 누르는 거 있고. 내가 최근에 카메라를 사가지고 그거 보면서 그 누가 봐도 DSLR인데. 소니 건가? 그 생각했는데. 갖고 싶다. 되게 DSLR은 그래도 좀 아날로그 느낌이 있는데 그 아날로그 같은 도구로 최신의 기억을 만든다는 점에서 좀 그 재밌는 설정이었고 홀로그램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재밌는 설정이고 또 리플리컨트 그 검증 장면 K를 자꾸 검증하잖아요. 근데 그 검증이 뭐 이렇게 뭐 두뇌를 스캔하는 게 아니라 대사를 자꾸 시키잖아요. 그것도 되게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전편에서 얘기했듯이 그 아날로그적인 것을 자꾸 디지털 시대에 적용하는 게 재밌는 그거는 새로운 설정은 아닌데 1편에서도 그런 식으로 검증하거든. 그러니까요. 네. 그런 방식이 그리고 재밌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튜링 테스트가 그거잖아. 그러니까 SF를 만들 때 보통 막 스캔이나 이렇게 좀 세련되게 그래픽으로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과거의 느낌을 그대로 재현했다에 마음에 들었고 음악도 지난번에 음악 얘기를 안 했는데 음악도 음울한 분위기 되게 저음 음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쭉 이어지는 둥 네. 하는 앰비언트 사운드가 쭉 나죠. 그쵸. 음악이라고 하긴 뭐하고 효과음 같이. 그게 전편에서 그랬는데 그걸 또 그대로 살려서 세계관을 그대로 이어서 그리고 좋았다. 효과음이 그냥 얼핏 들으면 뭐 컴퓨터로 만들어낸 음 같긴 좀 노이즈 한데 잡음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근데 그게 다 현악기로 만들었대. 현악기로. 예, 첼로 같은 걸 그게 그래비티도 한다거나. 그러잖아요. 그래비티도 현악기로 만들었듯이 네, 그 그런 아날로그 게- 음악이다라는 거. 디지털 네, 음악 네. 아니다. 그죠. 그런 게 좋았고 그리고 데커드 집에 나중에 둘이 한판 붙잖아요. 그 공연장에 90년대 팝송들이 한번 쫙 지나가잖아요. 그런 걸 주마등처럼 스치는 그런 과거의 음악을 추억팔이 아닌가요? 추억팔이? 데커드가 추억팔이 데커드가 아닌가요? 이렇게 느끼고 그걸 즐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설정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아날로그적인 부분을 자꾸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 어떤 분들은 나 그 여자분들이 많이 지적하던데 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여성을 되게 대상화시켰다. 전광판에서 벗고 춤추는 것도 여자고 왜 남자는 없냐. 또 그리고 데커드가 숨어서 살고 있는 방사능 오염 지역에 갔더니 벗은 여성들의 석상이 막 널브러져 있잖아. 그거부터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너무 많은 영화가 여성을 대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 영화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대상화하고 있다. 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개선해야 되는 문제라고는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하긴 했거든요. 보면서 너무 근데 여성을 수동적이고 그런 대상화하기만 하는 영화가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여자가 주인공이 되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영화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영화에서 여성을 대상화로 표현했다기보다 그 남성 중심 사회가 계속 미래에도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남성들이 그런 남성들이 그리고 그런 만드는 세계니까. 디스토피아적인 세계에서는 여성은 더더욱 그렇죠. 소외되고 지위나 뭐. 권리가 더 억압됐을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서 갑자기 그런 것들이 갑자기 평등한 사회가 나오면 그러면은 오히려 그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과는 안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 감독이 젠더 감수성을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썼다면 아마 여성 캐릭터 중에 좀 더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 캐릭터를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좀 넣었으면 어땠을까? 그게 살짝 넣은 게 그 매춘부잖아요. 매춘부? 매춘부가 그냥 매춘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무슨 저항군의 뭐 중책을 그렇게 맡은 따지면 듯한. 이제 저항군의 대장도 여자니까 그렇죠. 뭐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매춘부가 그가 되게 하잘것 없는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조항군은 좀 중책을 맡 그런 설정은 여러 영화에서 쓰는 방식이라 조금 약간 진부한 설정이었어요. 옛날에 그 늑대 후예들이라는 영화에서도 거기서도 매춘부가 나중에는 조항군의 대장으로 나오고 막 약간은 진부한 설정? 그 매춘부 얘기 나왔으니까 만약 클리셰. 미래 사회에 예, 예. 인간하고 교미를 해서 인간하고 섹스를 해서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자 뭐 인종인가 혹은 뭐 리플리컨트 혹은 인간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는 남자 리플리컨트가 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있다고 치면 걔네들을 받아들이고 임신을 시키거나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아서 같이 키우고 가정을 이뤄서 살 수가 있을까? 그게 이제 이 영화의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겠어? 넌 안 되겠지 당연히. 아니, 리플리 출산의 기능을 이제 가지고 가졌으면 가졌어? 리플리컨트 간에 아이가 태어나도 그걸 인간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영화의 중요한 설정인데 뭐 서자 취급 받지 않을까요? 스노우 되는 거야 스노우? 예전처럼. 뭐 너는 끔찍한 혼종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내 질문은 그걸 이용하겠냐 이거야. 뭘 이용해? 그런 리플리컨트 여자 리플리컨트를 이용하겠냐? 그 개인의 거야? 취향을 묻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일단 어차피 근데 봤는데 매력적이 마음에 들었어. 갔는데 리플리컨트인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네. 그리고 애 낳아서 잘 기를 거. 어떻게? 아니 내가 이 목적은 이 리플리컨트의 목적은 출산을 위한 그건 건가요? 아니지. 그냥 그 기능도 그냥 있는 게 사람처럼. 기능인데 별로 상관없을 것 그래? 같은데요. 네. 음. 만약에 너도 진짜 상관없고? 더 이상적이고 더 완벽하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 나도 더 만들었는데? 권장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만들었는데 엄청 이쁜 거야? 뭐 그럴 수 그러면 인구 문제는 그걸로 해결이 김태희보다 더 이뻐 봐. 네. 김태희 사실은 리플리컨트래. 그 설이 있어. 그렇구나. 출산도 가능한. 그리고 그 1편 마지막에 그 리플리컨트랑 싸울 때 걔가 막 벽을 뚫잖아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2편 초반에 사퍼가 막 케이를 때리면서 벽을 뚫잖아요. 그게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인간과 리플리컨트를 나누는 벽 위에 이 세상이 세워졌다. 그래서 벽을 뚫는다는 의미가 인간과 리플리컨트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닐까. 그래서 막 생각이 영화 듭니다. 중반에 K도 한번 뚫죠. 그쵸. 해리슨 포드가 차 타고 혼자 도망가려고 할 때 쫓아가면서. 그런 설정이 재밌었던 거. 근데 그 이자카야님이 사퍼 얘기 초반에 한참 했는데 저랑 술자리에서 얘기할 때 사퍼 얘기 안 해요? 사퍼 얘기 뭐 모든 게 사퍼의 빅피처였다며. 그건 얘가 한 거 아니? 내가 얘기했나? 모든 게 사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뭐 왜 또 기억이 안 나?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래? 큰일 그럼 났네. 적당한 시간에 부른 사퍼가 죽은 것도 모든 걸 다 계산하고. 빅피처를 너무 좋아하셔. 오늘 뭐 기억이 안 나요. 모든 얘기는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특별히 뭐 좋았다거나 싫었던 거 이 영화에서 뭐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 영화가 그 미래 배경으로 인간과 리플리컨트에 대한 그 벽 얘기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노동자 계급이 있고 지배자 계급이 있고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약쟁이 계급이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도 다 벽이 있잖아요. 신분도 있고 뭐 부나 빈부 격차로 인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벽 같은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실을 반영해서 얘기했겠죠. 아무래도 영화를 네, 만들 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래의 배경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5분 남았는데 한 줄 평 한번 해보세요. 한 줄 평. 이처럼 완벽한 속편이라니. 뭐 애초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했네요. 네. 한 줄 평 한번 해보세요. 약쟁이님. 저도 이건 먼저 내가 할 걸. 아, 저도 너무 그냥 지금 진부해. 2017년 시점에서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낸 속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줄 평인데. 두 줄 평이에요. 한 줄 평 해보세요. 이자카야님 이제 열심히 연구해서 아니 내가 써놓은 걸 찾는 거야 지금. 자기가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도 기억 못 해. 오래됐으니까. 저는 그렇게 남겼었네요. 감독은 이종 교배를 꿈꾸는가? 라고 남겼었네. 이게 그거의 원작 소설 제목을 패러디한 거예요. 저기는 전자양을 꿈꾸는가? 뭐 그게 원작이죠. 그렇게 했고 아직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어때요? 한번 이렇게 동바오님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영화를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보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동바오 지수. 영화를 볼 때 그 배경 지식이 있는 게 좋은 거랑
배경지식 없이 보는 게 좋은 게 있는데 이건 배경지식이 있어야지만 볼만하다라고 느꼈어요. 배경 지식이 별게 아니라 원작을 보고 원작? 1편을 보고 1편? 아니, 그리고 얘는 에피소드 또 세 이제 편을 그 보고. 여긴 너무 이해력이 딸려서 제가 상징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소스까지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해력이 제가 좀 많이 딸리니까 아 하나 또 생각났다. 맞아요. 아니, 잠깐 동거 얘기 끝난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가네. 얘기해봐. 미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 봐야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극장에 내려왔나요 벌써? 내려갔지. 좀 있으면 저기로 나올 것 같은데 파일로. 그때 봐야 되겠네요. 1편을 미리 보는 게 아니라 음. 같이 나오면 같이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연속으로. 그래서 보겠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본 소감을 갖고 나와서 짧게 아, 3분 정도 그래요. 프레젠테이션. 자, 뭐 얘기 뭐 아니 그 아날로그 얘기하다가 음. 지금 기억난 건데 전자 그 한번 파동이 있었잖아요. 전자 대란. 그 다음에 그 이번 2편에서 나온 게 전자 데이터는 다 사라지고 이 기록만 남았다고. 이거 손으로 쓰는 기록만 남았다. 네, 그런 점. 아날로그를 살렸다는 점. 그리고 명대사 하나 있어요. 명대사 얘기하기 해봐, 없어요? 해봐. 명대사 해봐. 조가 조이한테 조이가 그러잖아요. 인간은 4개로 만드는데 4개의 기호로 만드는데 나는 0과 1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디지털리라고 그랬더니 조가 조가 이 선수인 게 거기서 조가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 아, 2배 더 우아하니까. 나 그 대사 딱 보고 나중에 써먹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럼 디지털한테만 2배 더 써먹을 수 우아하니까. 있는데 망하겠는데. 2배 더 우아하니까. 그거 한번 해봐. 해보고 나중에 지금 한번 해봐. 지금. 경험담 아니 들려줘. 지금 누구한테 연습 한번 해봐. 얘한테 한번 해봐. 얘한테. 아니 그거 누구한테 아니, 써먹죠? 여기 디지털 나중- 인간에게. 나중에 아니지. 상황에 맞게 애니메이션 쿠션한테 4배. 10배 뭐 이런 걸 써먹어야지. 그건 이진수로 할 수 없어. 아, 나중에 맞춰서 해먹을 것이다. 아니 그 명대사 영화 속 대사를 이렇게 따라 막 그거 있잖아. 당신의 검은 눈동자의 건배를 뭐 이런 거 아니, 있잖아. 그러니까 타이밍에 맞춰서 카사블랑카 해야지. 막 이런 그런 거 써먹는 애들 중에 내가 잘된 애를 못 봤다고? 잘된 그것까지 모르지만 내가 오글거리지 않은 적이 없었어. 너무 창피해. 아, 그 마지막에 분량 나왔네. 괜찮아 둘만 좋으면 되니까. 마지막 분량 나왔어. 저 영화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두서없이 해봤습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에 의해서 말 나오는 대로 했네요. 아무 말이나 한 거지 뭐. 이거 업로드 과연 가능할런지 불가능할 것 같아. 초반 반 정도. 제가 어떻게 한번 잘 살려보겠습니다. 뭐 다음 영화 정해졌어요? 다음 영화 우리 다 나오고 계약서 썼지? 뭐 보실래요? 한번 골라보세요. 다음번에는 누가 안 본 역할 할래? 너 계속 안 볼래? 네. 난 이렇게 논평하기 힘들어. 그 다음에 즉석으로 아니 정하자. 그러면 이거는 나가서 네, 뭐 오케이. 이렇게 뭐 맥주나 한잔 하면서 인사 안 해요? 끝 인사? 자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너무 어렵네요. 내가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 네. 그럼 우리가 방송을 잘못한 거야. 얘 수준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춰서 이거 해야 된다. 다시 들어보면 이해가 또 되겠죠. 그렇죠. 네. 들어. 네, 저 듣고 있어요. 이거 밤에 자면서 이어폰 꽂고 듣는 분들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잘 자요. 뭐야? 얘가 이런 거 약간 좋아하시는구나. 느끼한 거 이런 거좀 좋아하면 아예 그쪽으로 그래 해라.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물로 잡아.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되는 대로 생각나는데 얘기하긴 했는데 듣는 분들이 별로 안 듣고 싶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염려가 되고요. 저한테 맞춰주세요. 네. 다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이 없어. 뭐 계약서 여기다 지금 쓸까? 그래서 복만대 감독이 아무튼 인사.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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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re in my head, but that never seems to work. 2 years passing.
kiss your